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위절제술과 위우회술이 어떻게 다른지 방법적인 부분은 저의 영상 초반부에 있는 앞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김용진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그 수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후유증 같은 부분들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저는 오늘 실질적으로 수술 후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아이 위우회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위소매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동생이 받은 위소매 절제술은 말 그대로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을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바나나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위를 잘라내는 말 그대로 위절제 수술이고요. 제가 받은 수술은 루아이 위우회술이라고 해서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일부분, 제 위에 있는 부분을 엄지손가락만큼만 남기고 아예 잘라요. 그리고 여기는 따로 빼놓고 소장을 가지고 와서 소장을 바로 식도 밑에 요만큼 남아있는 위 부분이랑 연결을 하고 여기 남아있는 위에도 소장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위에는 위와 12지장에는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식도에 붙어있는 위 요만큼의 음식물이 조금 지나가서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나중에는 Y자로 이렇게 만날 거잖아요 소장이 그래서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음식물이 내려와서 소장 어디 쪽에서 만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음식물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루아의 위우회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우회술을 받았었어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수술을 왜 위우회술을 하게 됐냐면 물론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동생보다 훨씬 더 비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비만한 분들은 소매 절제술보다 우회술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위천공이 생길 수 있어요. 위에 빵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흡연을 안 하실 분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은 위가 마비가 돼서 배부름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술을 적당히 안 먹을 수 있으실 분, 그리고 당뇨가 많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위우회술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생처럼 약간 그냥 비만하다, 근데 조금 조절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소매 절제술을 많이 선택들을 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소매 절제술은 어차피 위를 통해서 12지장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소화 기능이 그냥 일정한 루트로 내려가요. 근데 루아의 위우회술은 루트가 달라지는 거죠. 엄지만한 손가락에 위를 지나자마자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먹거나 갑자기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덤핑이라고 약간 갑자기 당이 올라가니까 몸에서 오히려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저혈당에 빠진 그런 반응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면 뭐 위소매 절제술과 위우회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보면요. 수술을 했을 때 위소매 절제술은 소변줄을 달지 않았어요. 동생은 소변줄을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루아의 위우회술은 소변줄을 답니다. 소변줄을 수술 동안에 잠깐 달고 근데 이 부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소매 절제술보단 위우회술이 더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회복도는요. 위소매 절제술보다 위우회술이 훨씬 빨랐어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위절제술을 받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버거워했었고 조금만 움직이면 침대에 누워있기 바빴고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그런데 저는 수술하고부터 바로 당일날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도가 빨랐고요. 먹는 것도 저는 이튿날도 물 한 병을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정말 회복도가 차이가 나게 달랐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동생이 한 2달쯤, 3달쯤 지나서 수술한 지 나 이제 물 벌컥벌컥 한 3모금 정도는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됐을 때 이미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렇게 회복 속도가 위소매 절제술보다 위우회술이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도염. 식도염이 위 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일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액이 식도로 더 올라가기가 쉽게 길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은 식도염이 생기기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위우회술은 위가 많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액 자체가 나올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식도염은 잘 안 생기는 걸로.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 섭취를 했을 때, 만약에 과하게 섭취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받아주기 힘들 만큼의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삼켰던 음식이 뽕! 하고 진짜 튀어나온대요. 근데 삼켰던 음식만큼 안 받아줘서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내려가다가 걸려요. 저는 이게 섭취하는 양이라기보다는 급하게 먹으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무줄 같은 걸로 위를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안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게 되게 버거운 느낌? 그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답답하게 엄청 꽉 막힌 것처럼 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5분, 10분 정도 지나서 내려가는 거 느낌이 나면 조금 괜찮아져요. 그 괜찮아지는 신호가 뭐냐면 약간의 트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게 등을 조금 두드려 준다거나 그러면 조금 쉽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토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위 소매 절제술은 위에 어쨌든 음식물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위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가 요만하고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약간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는 안 해봤고 그냥 급하게 먹었을 때 내려가는 게 힘들다. 근데 동생도 급하게 먹었을 때는 내려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많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에는 음식물이 퐁 하고 먹었던 게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동생의 경우는 과하게 많이 먹게 되었을 때는 속이 메스껍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몸에 열이 갑자기 확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노력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단 거를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급하게 먹었을 때 덤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덤핑이 바로 오는 덤핑도 있고 후에 오는 덤핑도 있는데 한 밥 먹은 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슬슬 느낌이 와요. 속이 메스껍기 시작하고 약간 어지럽고 몸에 힘이 안 들어 맥을 못 추겠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한 1시간 가량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느낌이 그냥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를 가는데 그때 동안에는 음식에 꼴도 보기가 싫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정말 심하게 체했을 때 나는 그런 느낌? 음식에 음식 소리만 들어도 역겨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2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뭔가를 먹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은 먹으면 먹은 만큼을 토하게 되고 그 이외에 뭐 다른 부작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위 소매 절제술은 급하게 먹었을 때 몸께서 가슴에서 막히는 듯한 통증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덤핑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5번째는요, 대변이에요. 수술하기 전에는 동생은 변비가 없었고요. 저는 변비가 정말 심했어요. 모태 변비, 아기 때부터 변비가 진짜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대변 보는 거는 그냥 당연한 느낌? 한 달 동안 대변을 못 봐도 그렇게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만큼 정말 변비가 심했는데 수술하고 나가지고 뒤집혔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동생은 오히려 대변을 보지 못해요. 대변을 보지 못하고 저는 요즘 맨날 대변을 봐요. 아침에 먹은 음식들은 보통 그날 저녁에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먹은 음식들은 아침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가 해결되는 저는 이런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거든요. 1일 1동을 싸는 느낌? 아침에 급동이 마려운 느낌? 뭔가 더럽긴 한데 약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변을 계속 규칙적으로 누게 되니까
좀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안 보면 조금 더부룩하고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소매 절제술은 변비가 조금 생기는 반면에 위우회술은 변비가 사라지고 규칙적으로 대변을 누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머리 빠짐이에요. 머리 빠짐. 저는 원래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두꺼운 편인데, 동생은 그전에도 너무 안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서 머리숱이 조금 없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한 달 전쯤부터 머리숱이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저도 곧 있어서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게 빠져요. 또 저는 머리가 길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빠져요. 온몸에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머리카락은 위소매 절제술이나 위우회술이나 똑같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영양 성분 섭취하는 게 불균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처방해주는 비타민도 처방해주거든요. 비타민도 열심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이 빠지는 속도. 동생 같은 경우에는 위소매 절제술을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소매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초반에 조금 빨리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우회술은 조금 천천히 오랫동안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급격하게 빠지는 게 위소매 절제술, 그리고 천천히 오랫동안 많은 양을 감량하긴 하는 게 위우회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동생은 조금 먹으면 먹은 만큼 어쨌든 소화하거나 흡수하는 기간이 똑같다 보니까 그대로 다 많이 먹으면 조금 살이 올랐다가 또 적게 먹으면 또 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먹었다 싶더라도 오히려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에서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우회한 만큼 짧아지니까 먹은 만큼 살이 안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많이 먹었는데 하더라도 살이 조금씩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선택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